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이 이야기는 제가 아주 오래전 시장 골목 작은 찻집에서 우연히 만난 한 할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독 매서웠어요. 장갑을 끼고 있어도 손끝이 시릴 정도였죠. 추위를 피해 들어간 찻집 안은 따뜻한 차 향기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한 할머니가 종이 한 장을 접고 있더군요. 할머니, 무슨 편지 쓰세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남편한테 벌써 하늘 간 지 15년인데 요즘 따라 그 양반이 자꾸 생각나. 그날 저는 1시간 넘게 그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들었어요. 둘이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장날 비 맞으며 싸운 이야기, 자식들 몰래 둘이 자전거 타고 떠난 바닷가 여행.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편지는 찻잔에 띄워서 내 마음 속으로 보내는 거지. 그날 이후 저는 종종 찻집에 들렀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모아 작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그중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 우산 하나에 담긴 인연. 오늘은 그 할머니의 편지 두 번째 장을 펼쳐볼까 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은 비가 왔지. 내겐 우산이 없었고 그 사람은 우산이 있었어. 1957년 봄, 할머니는 동네 약국 앞에서 소나기를 만났대요. 어디 가세요? 키가 훤칠한 청년이 우산을 쓱 내밀었고 그게 그 사람과의 첫 대화였죠. 그날 이후 비가 오는 날이면 일부러 동네를 돌았대요. 혹시 또 만날까 해서.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그 사람을 다시 만났고 이번엔 우산을 같이 썼답니다. 그날 우산은 하나였지만 마음은 둘이었지.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50년을 넘게 이어졌어요. 작은 우산 하나가 만들어준 아주 긴 사랑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전축 속에 숨겨둔 첫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노래 아직도 기억나. 찻집 한쪽엔 오래된 전축이 있었어요. 바늘을 조심스럽게 올리면 지지직 소리가 나면서 추억이 튀어나왔죠. 할머니는 말없이 한 곡을 들려주셨어요. 바로 문리버. 결혼 전에 둘이 몰래 듣던 노래였어. 그 사람. 이 노래만 들으면 내 손 꼭 잡았지. 두 분은 그 노래를 틀어놓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대요. 그 침묵이 세상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그 전축 속에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면 이 노래 첫 곡으로 다시 듣자. 당신 손 그때도 꼭 잡아줘요. 네 번째 이야기, 자전거 바퀴에 실린 마지막 여행. 사람들은 왜 늙으면 여행을 안 다니냐고 해. 근데 우리 부부는 70 넘어도 바람 쐬러 다녔지.
두 분은 주말이면 동네에서 제일 싼 자전거를 끌고 나섰대요. 한 사람은 페달을 밟고 다른 한 사람은 뒷자리에 앉아서 도시락을 들고 바다도 갔고 산도 갔고 들판도 갔어요. 뒷자리에 앉으면 남편 등에서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어. 어느 날은 타는 중에 체인이 빠져서 둘이 길가에 주저앉아 대책 없이 웃었다네요. 그날 내가 했던 말이야. 자전거가 멈춰도 인생은 웃고 가자. 그리고 그 말은 남편의 마지막 여행길에서도 따라왔어요. 남편의 유골함을 들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에 갔대요.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그 사람을 보내며 할머니는 속삭였어요. 이제 당신 혼자 페달 밟아. 난 뒤에서 지켜볼게. 다섯 번째 이야기 꽃시장 할머니의 비밀 수첩. 나만 아는 꽃말이 있어. 꽃시장 한쪽 구석, 늘 작고 싱그러운 꽃다발을 팔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봄이면 풀이지어, 여름엔 백합, 가을엔 해바라기. 그런데 그 꽃들 옆에는 늘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 백합이 대신 전해드려요. 어느 날 저는 궁금해서 물었죠. 이 글귀들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이거 내 남편이 생전에 쓴 말들이야. 나 혼자 보긴 아까워서 꽃한테 맡기는 거지. 수첩에는 사랑은 기다리는 거야. 용서는 마음이 쉬는 법을 배우는 거야. 같은 말들이 빼곡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들을 꽃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꽃을 사러 오지만 나는 마음을 나눠주는 거야. 여섯 번째 이야기 잊혀진 우체통에서 온 편지. 우리 동네 오래된 공원 입구에는 녹슨 우체통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편지를 넣지 않고 아무도 편지를 꺼내지 않는. 그런데 어느 날 그 우체통에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됐어요. 겉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 늦게 한 말들. 편지의 내용은 짧았지만 마음이 오래 남았어요. 그날 미안하다는 말 못했어요. 당신 손 놓고 도망친 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요. 지금이라도 용서받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그 시절이 아름다웠다는 걸 이제야 알아요. 누구의 편지였을까요? 누구에게 쓰인 걸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우체통 앞에 며칠간 꽃이 놓이고 사람들이 잠시 멈춰 서곤 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아직 전하지 못한 말 하나쯤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아닐까요? 일곱 번째 이야기 반찬통에 담긴 엄마의 시계. 엄마는 늘 반찬통을 들고 오셨어요. 배달 일 끝내고 집에 오면 현관 앞에 놓인 반찬통 2개. 조기구이, 된장무침, 멸치볶음. 반찬은 매번 바뀌었지만 통 속에 꼭 들어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엄마의 시계. 왜 이걸 같이 넣으셨어요?
제가 물으면 엄마는 말했어요. 내 밥 시간 지키라고. 시간 맞춰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반찬통만 오고 시계는 없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가 많이 편찮으셨더군요. 그 시계는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있어요. 초침이 딸깍딸깍 소리를 낼 때마다 엄마가 말하는 것 같아요. 밥 꼭 챙겨 먹어. 알았지? 8번째 이야기 장독대 아래 묻은 비밀. 너 장독대 밑에 뭐 있는 줄 알아? 할머니는 장을 담그시며 항상 장독대를 쓰다듬듯 닦곤 하셨어요. 어느 날 저는 장독대 아래서 작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엔 바랜 사진 한 장과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진은 내가 가장 예뻤던 날이야. 내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해준 그날, 내가 늙어서 이 사진을 못 알아볼 때쯤 너희가 다시 꺼내줘. 그리고 말해줘. 할머니, 참 예뻤어요. 저는 그 상자를 다시 덮고 조심히 묻어두었어요. 시간이 지나 할머니가 병원에 누우셨을 때 그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으시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 내가 참 예뻤지? 9번째 이야기 벽장 속 뜨개질 상자. 집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벽장 속에서 뜨개질 실과 바늘이 가득 든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상자 속에는 조그마한 손뜨개 인형들이 있었고 하나하나에 메모가 달려 있었어요. 첫 아기 출산 선물, 사위가 첫 승진하던 날,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했던 밤. 엄마는 말이 없었지만 실로 감정을 짜넣었지. 눈에 띄는 작은 노란색 털실 공 하나. 메모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 마지막 겨울을 위해 남겨둔 실. 그 겨울 저는 그 노란 실로 목도리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무릎 위에 살포시 놓아드렸죠. 엄마, 따뜻하지? 당신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감쌌어요. 10번째 이야기 찻잔 속 마지막 편지. 다시 그 찻집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어요. 찻잔은 여전히 따뜻했고 창밖에는 첫눈이 살포시 내리고 있었죠. 찻집 구석 그 자리에 그 할머니는 더 이상 계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그마한 찻잔 하나와 봉투 한 장이 남겨져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사랑은 오래된 기억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순간 다시 살아나요. 이 편지들, 이 기억들, 이제 당신이 다른 이에게 전해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일이에요. 저는 그 편지를 조심히 접어 제 가방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께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름도 날짜도 아닌 누군가를 사랑했던 마음이란 걸. 그대의 마음에도
누군가의 편지가 도착하길. 찻잔 속 편지 10개의 기억, 10개의 사랑이었습니다.